문제 3 복합요소 구현입니다. 복합요소 구현은 화면에 보시는 이 대시보드와 동일한 목표를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며 각각의 세부 문제를 한 번씩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 세부 문제의 경우에는 문제 3-1 시트에서 막대 차트를 구현하는 것이 첫 번째 세부 문제이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부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은 문제 3-2 시트의 라인 차트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부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은 문제 3-3 시트의 차트를 구현을 하고 문제 3 대시보드에서 아래와 같은 설정을 진행하는 것이 세 번째 세부 문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세부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은 문제 3-4 대시보드에 실제로 다양한 동작들을 구성을 할 건데요. 이 동작의 구성을 통해 동적인 대시보드를 완성하는 것이 네 번째 세부 문제입니다. 문제 3 복합요소 구현 첫 번째 세부 문제는 문제 3-1 시트에서 막대 차트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당 시트로 이동하기 위해 하단에 있는 시트 탭에서 문제 3-1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지문부터 살펴보면은 의정부 경전철 이용 현황을 이용하여 평일 주말, 평일 총 이용 고객수, 그리고 주말 총 이용 고객수 필드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평일 주말 필드의 경우에는 일자가 평일일 경우에 평일, 그리고 평일이 아닌 경우에는 주말로 분류하기 위해서 먼저 왼쪽 데이터 패널에 있는 일자를 활용할 건데요. 일자를 드래그해서 행 패널로 가져다 두시고 그 다음에 행 패널에 있는 일자를 우클릭하여 정확한 날짜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자를 불연속으로 변경해 주시면은 이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날짜가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확인해 줄 수가 있겠죠. 이때 평일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datePar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일자를 이용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일자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하여 나타난 팝업 메뉴에서 만들기 계산된 필드 순으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일 주말 제목을 입력해 주시고요. datePart라는 이 값을 입력하고 날짜 부분에는 weekday라고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때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드래그해서 텍스트로 가져다 두면은 숫자가 나타나는데 날짜의 행수가 달라서 이렇게 숫자가 많은 값이 나타나는데 실제 요거를 우클릭하여 합계를 평균으로 변경해 보시게 되면은 8월 1일은 5, 8월 2일은 6 이런 식으로 1부터 7까지의 숫자가 반환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8월 1일이 무슨 요일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측 하단에 있는 시계를 눌러보시고 2024년 8월 와보시면은 1일이 목요일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일은 금요일로 6이 금요일이 되겠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해당되는 3일과 4일은 7과 1로 되어 있습니다. 즉 1과 7일 경우에는 주말이고 1과 7이 아닐 경우에는 전부 다 평일이 되겠죠. 그럼 이 식을 다시 수정을 하기 위해 왼쪽에 있는 데이터 패널의 평일 주말 필드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하여 나타난 팝업 메뉴에서 편집을 다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아까 조건문으로 이 날짜에서 요일을 반환을 했을 때 이 반환된 요일에 숫자 2, 3, 4, 5, 6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평일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말이 되겠죠. 그래서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원래는 우리가 이걸 계산했을 때 측정값으로 계산되었던 필드가 계산식을 완성을 하고 나서 위에 차원값으로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이 나타났던 것들은 제거해 주신 다음에 실제로 값이 잘 입력됐는지 드래그하여 마크 패널에 있는 텍스트로 가져다 주시고 주말로 잘 표현이 되어 있는지 평일로 잘 표현되어 있는지 이렇게 검증을 해보면서 식을 완성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검증이 끝났으면은 마크 패널이나 행 패널에 있는 데이터들은 전부 다 제거해 주시고요. 계산된 필드로 평일 총 이용 고객수와 그 다음에 주말 총 이용 고객수를 만들 건데 이때 참조하는 필드는 평일 주말 필드이죠. 평일 주말 필드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하여 나타난 팝업 메뉴에서 만들기 계산된 필드 순으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평일 총 이용 고객수 먼저 만들 건데요. 평일 총 이용 고객수 입력을 해 주시고요. 평일 주말이라는 필드가 평일일 경우에는 이때 총 이용 객수를 반환을 하게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평일 주말을 이용해서 계산된 필드를 생성을 할 건데 이번에는 주말 총 이용 고객수 라고 입력해 주시고 이때는 주말일 때 총 이용 객수를 반환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3개의 필드를 생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문자열 매개 변수인 평일 주말 구분과 이를 활용해서 평일 주말 선택 필드를 생성을 할 건데요. 먼저 매개 변수를 생성하기 위해 데이터 패널 상단에 있는 이 역삼각형을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매개 변수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름은 평일 주말 구분이라는 이름으로 매개 변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때 우리가 만드는 매개 변수는 문자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유형을 문자열로 변경해 주시고 값에는 평일 또는 주말이 올 수 있게 평일, 주말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자열 이 매개 변수인 평일, 주말 구분 이 매개 변수를 활용하여 평일, 주말 선택이라는 필드를 생성을 할 건데요. 생성을 하기 위해서 참조하는 이 매개 변수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하여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만들기 계산된 필드 순으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필드 이름은 평일, 주말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평일, 주말 구분이 평일일 경우에는 데이터 패널에 있는 평일 총 이용 객수가 나오게 그리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주말 총 이용 고객수가 나올 수 있게 식을 정의하면 됩니다. 세 번째 지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평일 주말 선택 결과를 반영해서 시간에 따른 막대 차트를 표시를 할 건데요. 가로축에는 시간 필드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패널에 있는 이 시간 필드를 드래그하여 열 패널로 가져다 두시면은 0부터 23까지 숫자가 쭉 나열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때 가로축에 대한 정렬이 4부터 시작해서 1까지 끝날 수 있도록 순서를 바꿔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위치에서 드래그를 하여 순서를 바꿔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혹은 상단의 열 패널에서 마우스 올리고 우클릭하여 나타난 팝업 메뉴에서 정렬을 클릭하신 다음에 정렬 기준을 수동으로 선택하여 조정을 하셔도 동일하게 순서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일 주말 선택을 드래그하여 행 필드로 가져다 주시면 막대 차트가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 3-1 시트 제목 뒤에 평일 주말 구분 매개 변수가 나타날 수 있게, 즉 문제 3-1 뒤에 평일인지 혹은 주말인지 표현을 하기 위해 상단에 있는 제목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하여 제목 편집을 들어갑니다. 이때 끝에다가 괄호를 넣어주시고요. 두 괄호 사이에 삽입을 눌러서 매개 변수에 평일 주말 구분이라는 값을 넣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월 주차 해당되는 이 필드를 생성을 하고 필터를 적용을 할 건데요. 기존에 있는 당월 주차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생성해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당월 주차 문제 3 필드를 생성을 하고 필터를 적용할 건데요. 필드를 생성하기 위해 데이터 패널 상단에 있는 이 삼각형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계산된 필드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제목을 당월 주차 그리고 문제 3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함수를 생성을 할 때 week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를 가져오게 되면은 이 해당 날짜에 대한 그 해당 주차가 얼마나 되는지를 반환할 수 있고요. 이게 단순히 몇 주차, 예를 들어서 8월이 실제로 30주차 정도 될 건데 그 주차를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월의 첫 번째 주차인지 두 번째 주차인지 이런 걸 뱉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반환된 날짜가 첫째 주차가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date 트렁크 함수를 이용해서 once로 날짜 부분으로 잘라주게 되면은 뒤에 있는 두 번째 함수 이 부분은 월자 기준으로 잘라서 날짜를 반환하는 함수이고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일자에 해당되는 모든 날짜는 8월 1일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바로 week 함수를 감싸게 되면은 무조건 8월 1일에 주차가 나타나게 되고 앞에 있는 일자의 주차를 계산을 하면은 일자가 지나면 지날수록 몇 주차인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둘 간의 차이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8월 1일은 서로 날짜가 같기 때문에 둘 다 같은 주차를 가르칠 거고요. 이때 이 주차가 첫 번째 주차임을 알리기 위해서 1일이라고 덧셈을 해주시면은 1주차라는 걸로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링 함수로 변환을 한 다음에 뒤에다가 주차라고 부르게 되면은 8월 1일부터 2024년 8월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2024년 8월 첫 번째인 1, 2, 3의 경우에는 8월 1일과 이 갭이 안 나기 때문에 여기는 1주차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줄에는 8월 4일과 8월 1일에 서로 갭 차이인데 8월 4일은 2주차로 다음 주차로 분류가 될 거고 여기에서 앞에 주차를 뺀 상태에서 더하기 1을 했으니까 두 번째 주차 마찬가지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주차로 반환이 되겠죠. 해당 이 당월 주차 문제 3 필드를 필터 패널로 드래그 해주시고요. 우리가 앞에서 잘 계산식을 적용을 했다면은 필터 목록에 있는 값이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이때 1주차를 클릭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 복합요소 구현 두 번째 세부 문제는 문제 3-2 시트의 라인 차트 구현하기입니다. 먼저 해당 시트로 이동하기 위해 하단에 있는 시트 탭에서 문제 3-2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을 살펴보면은 일자별 승차 이용객수와 하차 이용객수를 라인 차트로 표시하는 것인데요. 가로축에는 일자 필드를 불연속형으로 표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왼쪽에 있는 데이터 패널의 일자를 드래그하여 열 패널로 가져오시고요. 열 패널에 배치된 일자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하여 연속형인 1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데이터가 연속형으로 되어 있는 걸 불연속형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세로축에는 승차 이용객수와 하차 이용객수를 배치를 해줄 건데요. 승차 이용객수를 행으로, 그 다음에 하차 이용객수도 마찬가지로 행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두 필드를 마우스 우클릭하여 이중축을 이용해 하나의 시트로, 하나의 차트 안에 담길 수 있게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왼쪽에 보면은 승차 이용객 수의 높이는 실제로 숫자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 높이가 거의 일치된 것처럼 보이시죠? 그래서 둘이 서로 높이가 동일할 수 있게 오른쪽 클릭을 해서 축 동기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살짝 아까보다 겹침이 차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이 축을 제거를 할 건데, 왼쪽에 있는 이 승차를 기준으로 머리글을 제거하면은 이 좌우에 있는 축이 한 번에 사라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축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하여 나타난 팝업 메뉴에서 머리글을 지우게 되면은 오른쪽만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제거하실 때는 왼쪽을 지우면 한 번에 제거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테두리 서식을 제거를 할 건데, 시트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한 다음에 나타난 팝업 메뉴에서 서식, 그 다음에 상단의 여러 아이콘 중에 네 번째 테두리를 클릭하시면 테두리 서식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요. 이때 행 구분선과 열 구분선의 이 값들을 전부 다 없음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구분선들이 전부 다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식 적용하고 나서 X 버튼 눌러서 다시 돌아오시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지문을 살펴보면은 문제 3- 시트에 필터를 지정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필터는 앞에서 만들었던 당월 주차 문제 3이라는 필드를 이용하여 필터를 할 건데요. 데이터 패널에 있는 이 필드를 드래그하여 필터 패널로 드래그 해주시고, 이때 1주차를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명 필드를 전체로 선택할 건데요. 데이터 패널에 있는 영명을 드래그하여 필터 패널로, 그런 다음에 전체를 눌러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전체를 가져올 수 있게 되겠죠. 여기까지 라인 차트가 완성이 되었다면은 상단에 있는 툴바에 맞춤을 표준해서 전체 보기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 복합요소 구현하기 세 번째 세부 문제는 문제 3-3 시트에 아래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여 차트를 구현하고 문제 3 대시보드의 설정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지문을 살펴보면은 문제 3-3 시트에 필드를 생성하는 것인데요. 문제를 풀기 위해 하단에 있는 시트 탭에 문제 3-3을 클릭하여 해당 시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드를 생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때 필드의 이름은 승하차 비교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산점도 대시보드를 살펴보게 되면은 평균 승차 이용객 수와 평균 하차 이용객 수를 비교하는 산점도를 작성을 할 건데, 이때 승하차 비교는 마찬가지로 승차 이용객 수와 하차 이용객 수의 평균을 비교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때 사용하는 함수들은 이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균을 계산하는 함수를 사용할지,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계산하는 함수를 사용할 건지, 혹은 합계를 계산하는 함수를 사용할 건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균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제일 첫 번째는 avg 함수를 활용해야겠죠. 승하차 비교 필드를 생성하기 위해 데이터 패널 상단에 있는 역삼각형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나타난 팝업 메뉴에서 계산된 필드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필드 이름은 승하차 비교로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계산식에 평균을 이용해서 avg
승차 이용객수, 그리고 avg 하차 이용객수라고 입력을 한 뒤 계산식이 틀리지 않았는지 아래쪽에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승차 이용객수와 하차 이용객수, 그 다음에 시간이랑 승하차 비교 필드를 이용하여 산점도를 구현할 건데요. 먼저 산점도를 구현하기 위해 데이터 패널에 있는 승차 이용객수를 열 패널로 드래그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하차 이용객수를 행 패널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승차 이용객수와 하차 이용객수의 합계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평균값으로 변경해주기 위해 열 패널에 배치되어 있는 승차 이용객수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하여 측정값에서 평균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하차 이용객수도 같은 방법으로 행 패널 위에 마우스를 얹고 우클릭하여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측정값 편집순으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이블을 설정해 주실 건데요. 데이터 패널에 있는 시간을 드래그하여 마크 패널에 있는 레이블로 드래그해 주시면은 0시부터 시작해서 23시에 해당되는 이 값들이 원래 하나로 뭉쳐져 있던 것들이 시간이라는 차원에 의해서 하나하나씩 분리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승하차 비교 필드를 이용하여 색상을 할당해 줄 건데요. 데이터 패널에 승하차 비교 필드를 드래그하여 색상으로 가져다 두시고요. 이때 색상을 클릭한 다음에 색상 편집 버튼을 눌러서 나타나는 팝업 창에서 색상표 선택을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빨간색을 클릭하여 색상표 할당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서 색상을 적용해 주시고 이때 표현되는 동그라미들이 꽉 찬 동그라미로 바뀔 수 있게 표현 방식을 자동에서 원으로 변경해 주시면 목표하는 산점도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터를 설정해 줄 건데요.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당월 주차 문제 3 필드를 드래그하여 필터 패널로 드래그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1주차로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영명 필드를 전체 가져올 수 있도록 필터로 드래그 할 건데 데이터 패널에 있는 영명을 드래그하여 필터 패널로 드래그 해주시고 전체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은 전체 모든 역을 가져와서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산점도 작성이 완성이 되었다고 하면은 상단에 있는 툴바에 맞춤을 표준에서 전체 보기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문제 3 대시보드에 매개 변수 및 필터를 배치를 하고 적용 범위를 설정하는 것인데요. 먼저 해당 대시보드로 이동하기 위해 하단에 있는 대시보드 탭에서 문제 3 대시보드를 클릭하여 페이지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당월 주차 문제 3 필터를 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문제 3-1 시트를 클릭합니다. 상단에 있는 메뉴 탭에서 분석, 그 다음에 필터, 그리고 당월 주차 문제 3 필터를 클릭하여 이 상단으로 이동할 수 있게 이 상단에 있는 이 햄버거 버튼을 위에 마우스를 얹고 드래그 해주시면은 위치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단일값 드롭다운으로 설정하기 위해 오른쪽에 있는 역삼각형 버튼을 눌러서 나타난 팝업 메뉴에서 단일값 드롭다운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왼쪽에 제목이 이미 있기 때문에 중복돼서 제목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단에 있는 제목을 제거해 주기 위해 다시 역삼각형을 클릭하신 다음에 나타난 팝업 메뉴에서 제목을 체크를 해지해서 제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드롭다운을 클릭했을 때 전체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역삼각형 클릭하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 들어오셔서 전체 값 표시를 체크를 해지해 주시면은 드롭다운을 눌렀을 때 1주차, 2주차 이렇게만 나올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용 범위를 이 아래에 있는 문제 3-1, 3-2, 3-3 시트에 적용을 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 옵션을 적용하기 위해 역삼각형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시트에 적용을 누르신 다음에 선택한 워크시트 순으로 클릭해 주신 다음에 나타나는 팝업 창에서 문제 3-1, 3-2, 3-3을 전체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1주차, 2주차 클릭할 때마다 아래에 있는 대시보드들이 전체 동작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평일 주말 구분 매개 변수를 이 왼쪽에 상단으로 배치를 할 건데요. 매개 변수 배치할 때는 상단에 있는 메뉴 탭에서 분석 클릭하시고 매개 변수를 누르신 다음에 우리가 배치하려고 하는 평일 주말 구분이라는 이 매개 변수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놓여 있는 이 매개 변수를 이 위쪽으로 마우스 얹어서 커서가 아이콘 모양이 바뀌는 순간 이때 클릭하여 왼쪽 상단으로 드래그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단일값 목록으로 표현하기 위해 역삼각형 버튼을 누른 다음에 단일값 목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영명 필터를 왼쪽 하단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요걸 적용하기 위해 영명 필터는 우리가 지난 문제 3-2와 3-3에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 3-2 시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메뉴 탭 분석을 클릭해 주시고 필터에서 영명순으로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상단에 놓여져 있는 이 영명 필터를 드래그하여 왼쪽 하단으로 옮겨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단일값 목록으로 변경을 해 주시기 위해 삼각형 버튼을 누른 다음에 단일값 목록으로 변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적용 범위를 문제 3-2와 3-3 시트로 대상을 선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옵션 마찬가지로 이 역삼각형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워크시트 적용, 그 다음에 선택한 워크시트 순으로 클릭해 주시고요. 그때 나타났던 팝업 창에서 문제 3-2, 그 다음에 3-3을 전체 클릭해 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 복합요소 구현 네 번째 세부 문제는 문제 3-4 대시보드에 동적 대시보드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먼저 동적 대시보드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 하단에 있는 문제 3-4 시트를 클릭하여 문제 3-4 대시보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부 문제의 첫 번째 지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문제 2 대시보드로 이동하는 버튼을 구현을 하는 것인데요. 왼쪽 사이드 보면은 개체 영역이 있고요. 아래로 스크롤을 쭉 내리게 되면은 탐색이라는 버튼을 생성할 수 있는 요 컨텐츠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탐색을 클릭하여 오른쪽 상단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탐색이라는 회색 배경에 버튼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버튼의 내용을 편집하기 위해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고 나타난 팝업 메뉴에서 편집 단추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동해야 할 위치를 없음에서 문제 2로 클릭해 주시고요. 제목은 문제 2로 이동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완성이 되면은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버튼의 너비 크기를
200픽셀로 고정을 해야 하는데 다시 한번 버튼을 클릭하시고 역삼각형을 눌러서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너비 편집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너비를 200픽셀 입력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승차와 하차를 구분하는 매개 변수를 배치할 건데요. 매개 변수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메뉴 상단에 있는 분석 그리고 매개 변수, 그 다음에 승차, 하차 구분 매개 변수를 클릭하면 되고요. 우측 하단에 승차, 하차 구분 매개 변수가 나타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매개 변수의 위치는 상단의 빈 레이아웃 가장 왼쪽에 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상단으로 드래그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를 클릭하시고 햄버거 버튼이 나오는 위치에 마우스를 얹고 커서 아이콘 모양이 변경이 되면은 그때 클릭하여 비어있는 왼쪽 상단으로 배치를 해주시고요. 이때 너비 사이즈는 150픽셀로 고정해 주시기 위해 역삼각형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고 나타난 팝업 메뉴에서 너비 편집을 150픽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문을 살펴보면 문제 3-4 대시보드에서 문제 3-4-1 달력 클릭할 때 일자값에 따라서 변경되도록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때 구현하는 동작을 살펴보게 되면은 필터 동작을 사용을 해야 하고요. 이때 적용하는 동작 이름은 날짜 필터입니다. 이때 3-4-1 달력을 클릭할 경우에 문제 3-4-2 시트와 문제 3-4-3 시트의 동작을 진행을 해줘야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동작을 걸기 위해서 상단에 있는 메뉴 탭에서 대시보드 그리고 동작 순으로 클릭을 해주시고요. 나타난 동작 팝업 창에서 동작 추가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필터를 클릭해 주시면은 필터 동작 추가 팝업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동작 이름을 날짜 언더바 필터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클릭하는 원본이 되는 시트는 문제 3-4-1, 그 다음에 동작 실행 조건은 선택으로, 그 다음에 클릭했을 때 반응이 되는 대상 시트는 문제 3-4-2와 문제 3-4-3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해제할 경우에는 모든 값이 표시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때 전체 값이 전달돼서 필터되는 것이 아니라 일자 필드 값에 동작을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야 하는데 이때 요걸 적용을 하기 위해서 선택한 필드를 클릭해 주시고 원본 필드에 일자를 가져와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요 3-4-1이라는 시트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일자를 클릭해 보시면은 문제 3-4-1에 필드가 없다고 나타납니다. 실제로는 여기에는 일자를 이용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자의 일 부분만 활용을 한 건데 그냥 일자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해당 필드가 없다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문제 3-4-1을 클릭하셨을 때 3-4-2나 3-4-3에 동작이 정상적으로 걸리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원본 필드를 일자를 선택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일자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 그리고 나서 동작 필터가 정상적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동작이 잘 걸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클릭해서 문제 3-4-2와 문제 3-4-3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매개 변수 동작도 설정을 해줄 건데 매개 변수 동작에는 선택 일자를 매개 변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 변수 동작을 지정을 해줄 거고요. 상단에 있는 메뉴 탭에 대시보드를 클릭해 주시고 동작 순으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개 변수 동작을 추가하셔야 되는데
하단에 있는 동작 추가를 클릭한 다음에 매개 변수 변경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매개 변수 동작 추가 팝업 창에서 이름을 선택일자 매개 변수라는 이름을 정의를 해주시고요. 문제 3-4-1 이외에는 동작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원본 시트에는 문제 3-4-1만 선택을 해주시고 동작 실행 조건을 선택으로 이때 대상 매개 변수를 선택해서 선택 일자에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원본 필터에서는 일자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선택을 해제할 경우에는 999로 설정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